젖혀볼게요. 네. 이렇게. 이 상태에서 고개 뒤로 젖혀볼게요. 고개만 젖혀지는 정도 봅시다. 오케이, 좋아요. 정면. 뭔가 되게 꽉 잡고 있는 느낌? 전완부터 이두근까지. 여기입니다. 여기로 출발한다 생각하세요. 꼭 하나만 더 할까요? 옳지. 지금 막 이렇게 당기는 느낌 자체가 없어요. 아까 불편감 10이면 지금 몇 정도예요? 지금은 거의 0이라고 봐도 괜찮을 오케이. 것 같아요. 오늘은 거북목보다 조금 더 심한 거죠. 흔히 버섯목 증후군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치료 케이스와 치료 해설을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아마 이 내용도 유튜브에 찾아보면 이런 식으로 치료 케이스와 치료 설명을 해주는 데가 거의 없을 거예요. 오늘 치료 케이스는 두 개입니다. 손목하고 목입니다. 손목은요, TFCC 진단받으셨고요. 버섯목 증후군 진단받았습니다. 일단 진단명부터 설명을 좀 드릴게요. TFCC라고 하면은 조금 생소하죠. 손목에 뼈가 두 개가 있는데 긴 뼈가 바깥쪽 요 부위를 TFCC라고 합니다. 그냥 명칭이에요. 여기서도 제가 좀 할 말이 있는 게 그냥 손목 아픈 거예요. 이쪽에 뭔가 염증이 있으면 TFCC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디스크가 터지면 그냥 디스크라고 하듯이. 근데 보면은 꼭 이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병원에서 진단명을 내릴 때 TFCC입니다. 이러면은 있어 보이잖아. 그리고 뭐 무슨 질병 걸린 것처럼 막 어려운 용어 붙이는데 겁먹을 필요가 전혀 없어요. 어깨도 위에 다치면은 슬랩이고요. 밑에 다치면 방카르트입니다. 똑같은 부위인데 슬랩, 방카르트 얘기하면은 또 완전 다른 용어로 보이잖아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아픈데 이름을 갖다 붙이는데 그거를 있어 보이게 영어 혹은 의학 용어로 갖다 붙일 뿐입니다. 절대 특이한 거 아닙니다. 겁먹을 필요 전혀 없어요. 그리고 보통 우리가 버섯목, 일자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보통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조금 앞으로 가면은 경추가 일자가 됩니다. 거기서 더 심하게 앞으로 나가면은 거북이 목처럼 됐다 해서 거북목 증후군이라고 하고요. 거기서 더 많이 앞으로 나가면 뒤에가 튀어나와요. 그랬을 때 버팔로 증후군 혹은 버섯목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점점 심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무슨 증후군 하니까 또 질병 걸린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냥 점점 앞으로 나갔을 뿐입니다. 같은 맥락으로 보시는 거예요. 요 두 가지 설명드릴 겁니다. 지금 제일 불편한 증상은요? 지금 제일 재미있는 거는 버섯목. 그거랑 운동할 때 네. 언더그립을 하면은 왼쪽 손목에서 이제 조금씩 불편함 생기고 이제 보통 당기는 운동, 로우 같은 거 할 때 불편함이 생기다가 무게 올라가면 이제 통증까지 가고 있고 그 다음에 컬 동작할 때도 네. 불편함이 있습니다. 목은 통증 있으세요? 목은 통증은 없었는데 거의 한 달 사이에 한 3번, 4번 담이 계속 걸렸었거든요. 병원에서 치료나 진단은요? 손목은 예전에 한 1년 정도쯤에 갔었는데 네. TFCC 진단받고 충격파 치료받고 스테로이드 주사 한번 맞고 했었지만 그때만 잠깐 좋아지고 다시 돌아가고. 지금은 아예 그냥 이 그립 자세를 안 합니다. 목은요? 목은 그때 일자목 그것만 받았고 크게 뭐 다른 건 없었습니다. 옆에서 봤을 때는 지금 여기서 이만큼 튀어나온다, 그렇죠? 네. 고개 숙였다가 들었다가 해보시겠어요? 숙였다가 들었다가. 아, 숙일 때도 많이 나오네. 젖혀볼게요. 네. 이렇게. 그럼 숙여볼게요. 쭉. 지금 그러면 왼쪽 팔 느낌은 어때요? 뭔가 되게 꽉 잡고 있는 느낌? 전완부터 이두근까지. 수축감 차이는요? 왼쪽이 오히려 더 크기는 합니다. 너무 좀 과한 느낌인가? 힘줘봅시다. 힘줘볼게요. 힘. 다시 힘. 괜찮아요. 힘. 여기 힘. 여기 괜찮고. 힘 줍니다. 힘. 힘. 얘가 힘줘봅시다. 힘줘봅시다. 빠진다. 힘줘봅시다. 힘 주세요. 빠진다. 힘. 얘는 괜찮고. 힘. 힘. 바로. 힘. 괜찮아요. 힘줘봅시다. 어디로 들어가요? 허벅지 맞아. 힘 줄게. 얘는 얘는 좀 비슷한 거. 힘줘봅시다. 버텨. 힘. 자, 할게요. 힘줘볼게요. 힘줘볼게요. 빠지죠. 힘줍니다. 힘. 괜찮아요. 네. 힘줍니다. 힘. 괜찮고. 힘. 괜찮아요. 힘줘봅시다. 힘줍니다. 자, 힘줍니다. 힘줍니다.
괜찮아요. 힘, 그리고 힘, 풀리죠. 버티고 힘, 힘줘볼게요. 그리고 여기는 괜찮아요. 왼쪽 앉아서 왼쪽 앉아서 밀어서 움직이고 후 배는 완전히 힘 풀어야 돼요. 돌려서 후 다 집어넣으세요. 아프죠? 네. 오케이 발끝 세우고 이 상태에서 문지르기. 힘, 버티고 힘 줘보세요. 여기까지. 지금 여기도 엄청 아플 건데 봐봐. 텐션 엄청 높잖아. 힘. 지금 좀 괜찮죠? 상한 건 쓸 거예요. 어디에 느낌 와야 되냐면 이두 절반 여기만 느낌 와야 돼. 여기까지 느낌 올릴 때도 이미지 자체를 여기에 중량 걸려 있으니까 얘를 꽉 이 느낌 말고 얘를 당겨서 얘가 올라가야 돼. 이렇게 요런 느낌. 출발만 출발만. 그거 신경 써. 그때는 이두로 꽉 잡으면 돼. 출발 갔다가 꽉. 오케이. 꽉. 오케이. 무게는 여기 걸렸지만 힘은 여기로 써야 돼. 알겠습니다. 조금 꽉. 이미지만 해도 돼요. 꽉. 조금 올려. 여기입니다. 여기로 출발한다 생각하세요. 꼭 하나만 더 할까요? 옳지. 지금 불편감은? 확실히 줄었습니다. 지금 막 이렇게 당기는 느낌 자체가 없어요. 아까 불편감 10이면 지금 몇 정도야? 지금은 거의 0이라고 봐도 괜찮은 것 오케이. 같아요. 길이끈 쓴다 생각하고 뒤로 젖혀볼게. 여기 힘 들어가요? 이번에는 여기로 접시볼까요? 젖혀져요? 네, 가운데 힘은 들어갑니다. 오케이. 허리는 괜찮고? 네. 이번에는 여기 말고 여기 들면 되겠죠. 그런 식으로.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어색하고 느낌은 약합니다. 근데 이건 생각보다 잘 들어가니까 여기 쓰는 거 연습할 거예요. 여기 등 하부, 등 상부. 중요한 거 허리 안 써야 돼. 얘만 들어갈 때까지 올려봅시다. 들어가면 스톱이에요. 들어가요? 조금 더 아래가 갑니다. 여기로 가요? 네. 차렷. 팔은 차렷하세요. 오케이. 그 정도로. 다시 해봅시다.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지금은요? 좀 위로 갔어요. 등 하부 세우고 등 상부. 옳지. 세워져요? 느낌 있어요? 살짝 옵니다. 힘 풀고. 다시 들고. 다음에 여기 들어. 여기 내밀고 이렇게 힘 풀고. 다시 1번. 그다음 2번. 후. 등 하부 세우고 등 상부 딱 세우고. 등 상부를 잘 세워. 옳지. 힘 풀고. 다시 등 하부 세우고 등 상부 딱 세우고. 쭉 턱은 살짝 당겨. 옳지. 요렇게. 오케이. 요렇게 있어요. 이 상태에서 고개 뒤로 젖혀볼게. 고개만 젖혀지는 정도 봅시다. 오케이. 좋아요. 정면. 그 다음에 숙여볼게요. 쭉 숙일 수 있는 만큼. 여기 같이. 오케이. 루마니아 데드리프트 맨손으로 해보세요. 원래 하던 대로. 오케이, 올라올게요. 그러면은 지금 이 상태에서는 경추 빼고 요추랑 흉추는 얼추 맞을 거란 말이지. 보세요. 지금 이렇게 하면 여기 딱 붙었죠. 지금 여기 한참 남지. 앞으로 빠졌잖아. 그럼 여기서 일단 데드리프트 해보세요. 쭉 가면은 올라오고. 요 정렬은 잘 맞거든. 근데 얘가 지금 한참 안 맞잖아. 척추 중립이라고 생각했을 때 척추 중립에서 경추는 이미 빠져 있는 거야. 이미 나가 있으니까 얘를 잡아야 돼. 그럼 여기서 아까 흉추 2개 다 세워서 좀 잡아봅시다. 흉추 좀 세워볼게요. 세우고 턱 살짝 당기고. 지금 좀 붙었죠? 네. 요 상태로 유지해서 데드리프트. 목 신경 써야 돼. 목을 신경 써야 돼. 옳지. 올라오고. 쭉. 오케이. 요거를 기본 세팅으로 가야 돼. 확실한 원인을 찾지 못했었는데 검사해 주셔가지고 확실한 원인을 찾게 되어서 좋았고, 앞으로 그 부분을 조금 더 보완을 해서 버선목 튀어나온 거랑 손목 아픈 거 좀 더 케어할 수 있게 돼서 좋았던 것 같아요. 병원에서 했던 거랑은 어떻게 다른 것 같으세요? 병원에서는 사실은 운동법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고, 그냥 그 아픈 부위에 대한 치료만 해주셔가지고 그냥 그거 맞았을 때 한 일주일만 괜찮았다가 다시 운동하면 또 아팠었는데, 지금 이거 풀고 나서 하니까 바로 통증이 없어진 거 보고 훨씬 좋았습니다. 근육 기능 검사에서는 대각선 패턴으로 완전히 빠졌고, 이분이 좀 풀었어요. 평소에 좀 풀어가지고 긴장된 곳은 별로 없었습니다. 우선 간단하게 손목 먼저 볼게요. 손목이요, 이 이두 운동이죠. 손목을 이렇게 상태에서 무게가 걸리면은 손목 전환 불편감이 전체적으로 있었고, 병원에서는 여기가 아프니까 TFCC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항상 뭐다? 이 통증은 결과고, 우리는 그 통증이 어떻게 생겼는지, 왜 생겼는지 원인을 찾아 나간다
말씀을 드렸죠. 순서는 이렇게 갑니다. 어디가 먼저 문제가 생기냐면은 요 근육이 먼저 문제가 생깁니다. 상완근에 먼저 문제가 생기고요. 상완근이 제대로 작동을 못하기 때문에 이두근이 보상작용으로 가면서 과하게 사용이 됩니다. 팔꿈치를 굽히는 동작에서 상완근과 이두근이 같이 사용이 돼야 되는데 지금 위치 한번 보세요. 팔꿈치 기점으로 상완근은 밑에가 두툼하죠. 이두근은 어때요? 별로 안 두툼하죠? 이두근은 여기가 두툼합니다. 그래서 팔꿈치를 굽히는 동작에서는요, 상완근이 조금 더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근데 상완근이 역할을 못하니까 이두근의 이 힘줄이죠. 겁만 과하게 사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두근도 시간이 지나면은 얘도 못 버팁니다. 얘도 힘이 빠져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은 이 손목으로 갑니다. 팔꿈치 부분이잖아. 팔꿈치 부분이죠. 그 다음에 팔꿈치 부분 여기죠. 원래 얘 써야 되는 게 얘로 가고, 근데 얘도 못 쓰면은 다시 이번에는 얘가 과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이 손목을 굽히는 근육 전완근들이 못 버텨요. 그러면은 어디서 문제가 생기냐? 손목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손바닥 굽힘근이죠. 여기 얘들이 과하게 쓰는데 얘를 못 쓰면은 손목 관절을 과사용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딱 버텨야 되잖아요. 들고 버티는 과정에서 이미 팔꿈치는 못 버텨. 그러면은 여기로 버티는데 여기 버티는 근육이 손목을 이렇게 하는 근육이란 말이에요. 근데 얘도 못 버티면은 손목 관절에 부담이 갑니다. 손목 관절에 부담이 가서 TFCC라는 위치입니다. 위치. 전혀 이 특별한 용어가 아니에요. 그냥 이 위치에 부담이 갔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내가 아픈 데가 손목이고 TFCC가 된 겁니다. 그러면 TFCC가 어떤 과정에서 지금 문제가 생겼어요? 여기서 그 다음에 손목으로 이렇게 한 거잖아. 여기가 결과적으로 문제가 생긴 거란 말입니다. 이 흐름을 아셔야 돼요. 근데 이런 흐름 전혀 모르고 아픈 곳만 여기다 주사 맞고 충격파하면 낫겠어요? 안 낫겠어요? 절대 안 낫지. 안 낫는다니까. 안 쉬면 안 아프지, 쓰면 또 아프다니까. 이런 치료가, 아픈 곳만 보는 치료가 사실은 수준이 굉장히 낮은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제가 상완근이랑 이두근 잘 쓰게 만들어 주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손목 불편감이 바로 0으로 떨어졌단 말이에요. 제가 이거 하는데 침도 안 났습니다. 약물 당연히 안 하고 주사 아무것도 안 해도 나아진다니까. 왜냐? 제가 뭐 특별한 게 아닌 게 아니고 그냥 이 손목이 과하게 부담이 되는 상황을 해결시켜 주니까 애초에 손목이 무리가 안 가는 거예요. 벌써 이분이 병원에서 스테로이드 주사도 맞고 무슨 충격파도 하고 하는데 안 낫단 말이에요. 그게 안 낫는 게 특별한 게 아니고 당연한 거라는 거를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거북목 갑니다. 거북목, 일자목, 버섯목 다 똑같은 맥락으로 보셔야 됩니다. 자,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우선은 바르게 딱 서십시오. 앉아서 하셔도 괜찮고요. 서서 하셔도 괜찮습니다. 딱 앉아서 딱 등을 바르게 딱 펴보세요. 등 편 상태에서 목만 앞으로 빼려고 하십시오. 요렇게. 할 수는 있는데 엄청 불편할 거예요. 엄청 불편합니다. 오래 못 버텨요. 자, 이번에는 반대입니다. 목은 절대로 앞으로 빼지 마세요. 등만 이렇게 힘을 풀 겁니다.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목 가만히 두세요. 등만 그냥 힘 풀어보세요. 어떻게 돼요? 내가 목을 앞으로 뺀 적도 없는데 목이 앞으로 간단 말이야.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뭐다? 흉추라는 게 이 요쪽의 척추를 말합니다. 등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흉추가 풀리면은 경추도 풀려요. 그러니까 목이 앞으로 빠지는 겁니다. 등이 풀리니까 목이 앞으로 간단 말이야. 등이 펴져 있는데 목이 앞으로 가고 싶어도 안 갑니다. 그러면은 이 일자목 거북목의 이 치료의 교정의 핵심 뭐예요? 등입니다. 등. 물론 여기서 더 가면 허리 골반까지 다 가야 돼요. 그러면은 너무 넓어지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기 힘드니까 제가 당장 목이 나오는 그 영향을 주는 것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점점 앞으로 가는 게 무슨 얘가 가만히 있는 목이 이래 가는 게 아니고 등이 점점 굽어지고 풀리니까 목은 점점 더 앞으로 가는 거예요. 이 원인과 결과를 아셔야 됩니다. 이거는 결과적으로 점점 앞으로 가는 거고 중요한 건 뭐다? 왜 가만히 있는 목이 왜 앞으로 가냐는 거지. 그거를 찾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 더. 이 목, 경추죠. 경추가 1번부터 7번까지 7개 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을 뒤로 젖힐 때 당연히 하나하나 다다다다닥 순서대로 잘 넘어가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은 경추가 굳어요. 그럼 잘 안 움직여서 젖힐 때 전부 다 순서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특정 경추만 과하게 움직입니다. 위쪽이 잘 안 움직입니다. 보통 이렇게 앞으로 빠지면은 고개를 들고 있기 때문에 경추의 윗부분이 굳어서 잘 안 움직여요. 밑에만 과하게 움직입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요거 두 개 비교해 보세요. 요게 지금 목이 앞으로 나간 상태에서 뒤로 젖히면은 주름이 굉장히 많이 생기죠. 근데 제가 요거를 바로 잡은 다음에는
똑같이 젖혀도 주름이 굉장히 적게 생겼죠. 이게 뭐냐면 얘가 이렇게 앞으로 갔어요. 그러면은 여기가 안 움직이니까 이 아래쪽만 꺾입니다. 이렇게 팍 뒤로 꺾여요. 허리로 치면은 순서대로 이렇게 넘어가는 느낌이 아니라 특정 아랫구가만 확 꺾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과하게 접히는 거예요. 지금 차이 보이시죠? 이렇게 되는 거고, 경추랑 흉추를 바르게 세웠을 때는 이렇게 과하게 접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숙였을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목 튀어나온 거 보이죠? 이미 목이 앞으로 가서 숙이니까 여기가 잘 안 숙여집니다. 공간이 남습니다. 근데 얘를 바로 세우고 숙이면은 투턱이라고 하죠. 좁아집니다. 뒤로 젖힐 때보다 티는 안 나지만은 여기는 주름이 많이 보이죠. 많이 접히니까. 근데 얘는 목이 앞으로 나간 상태에서 숙여지니까 공간이 많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요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자목, 거북목, 버섯목 전부 다 뭐다? 이 흉추입니다. 흉추를 바로 잡는 게 핵심인데, 이걸 잡는 게 뭐 잡고 늘리고 이게 아니고, 제가 항상 뭘 강조합니까? 기능입니다. 기능. 억지로 이걸 잡아 당긴다고 되는 게 아니라 흉추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돼야 돼요. 그러면 흉추의 기능이 자세에서는 뭐다? 세우는 겁니다. 바로 앉아볼게요. 바로 서볼게요. 하면 우리 다 뭐야? 여기 있다가 펴줘. 몸을 세워줘. 이때 사용되는 게 이 흉추입니다. 근데 이 흉추의 기능이 죽은 분들은요, 흉추를 세울 수가 없어요. 못 세웁니다. 당연히 이 흉추를 세우는 근육들의 기능이 떨어졌다는 말이겠죠. 그래서 이 흉추의 기능을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똑같아요. 제가 하는 순서대로 다 가야 됩니다. 허리 골반 망가졌는데 흉추 백날 세워봤자 의미 없어요. 결국은 전신을 다 봐야 되는데, 요 순서대로 가면서 이 3, 4번에서 이 흉추 주변의 근육을 잘 세워서 흉추를 스스로 설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 자세가 바르게 세팅되는 과정을 보여드릴게요. 다시 한번 볼게요. 힘 풀리면 이게 목 번찬 튀어나왔죠? 여기서 어떻게 하냐면은 세웁니다. 허리를 펴지 않고 아래쪽 흉추와 위쪽의 흉추를 딱딱 세우면은 바로 세워지잖아. 목도 들어가죠. 물론 100%는 아닙니다. 여기서 연습을 해야 되고 잡혀야 되는데, 요것만 해도 보세요. 풀린 상태에서 세워지는 것은 흉추를 세우는 거예요. 뒤로 젖히는 게 아니라 흔히 척추 중립이라고 표현하는데, 바르게 설 수 있는 걸 세팅을 해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된다? 여기서 이렇게 세워지는 거야. 지금 제가 이분에 대해서 목에 대한 얘기는 1도 안 했어요. 흉추가 여기입니다. 지금 여기가 지금 이렇게 굽은 거예요. 얘를 바르게 세우려고 한 겁니다. 그럼 이쪽에서 이쪽, 이쪽에서 이쪽에 대한 이 흉추라는 뼈를 세울 수 있는 그 기능, 흉추의 기립근을 잡아서 바르게 당기는 그 근육의 기능을 살려주는 겁니다. 요것만 세우면 목이 알아서 들어가는 거예요. 목 넣고 턱 당기세요가 아니에요. 지금 요렇게 해도 잡혀진단 말이에요. 정렬은 맞단 말이야. 물론 조금 튀어나온 부분이 있지만 요거를 이제 운동해서 꾸준히 잡아주면은 내가 힘 풀어도 바르게 세워지는 상태가 되면은 그때서야 일자목과 거북목이 해결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와 여기의 차이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어떻게 이게 만들어지는가예요. 자, 그럼 여기서 잘못된 치료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할게요. 효과 없는 치료는 사실 잘못된 치료죠. 근데 물론 저도 모든 걸 치료할 수는 없어요. 분명히 어렵고 치료가 잘 안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정말 어려운 경우는 효과가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효과 없는 거 뻔히 하는데 하는 치료는 좀 문제가 있죠. 왜 문제냐? 돈 받고 하잖아요. 무료로 봉사활동 해주면은 인정. 뭐 그 정도는 봐줄 수 있어요. 근데 더 나쁜 건 뭐다? 비싼 돈 받고 하는데 효과 없는 치료. 이게 제일 나쁜 거거든요. 왜 굳이 그냥 제 케이스만 얘기를 하면 되는데 굳이 이런 잘못된 치료에 대해서 얘기를 하냐면요. 저는 환자를 보죠. 환자를 보는 입장인데 그냥 환자를 안 봅니다. 저는요. 피해자를 봐요. 아프고 저한테 바로 오는 경우 잘 없어요. 다 멀리서 오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굳이 멀리서 이까지 오시는 이유는요. 전부 과잉 진료, 허위 진료, 돈 다 날리고 몸도 다 망치고 이런 분들이 온단 말이야. 이 중에서도 물론 너무 상태가 안 좋아서 정말로 치료가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제가 어떤 치료 받았어요? 물어보면은요. 치료가 개판입니다. 이렇게 치료하면은 당연히 치료가 안 되는 걸 아는데 극소수의 사기꾼 병원과 사기꾼 재활센터에서는 그 비싼 돈 다 받아가면서 효과도 없는 거 그냥 배째라 하고 그냥 치료 잘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피해자를 계속 제가 수도 없이 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해야 돼요. 큰 치료를 평생 한 번 할까 말까죠. 저는 이런 사람만 봅니다. 그래서 적게는 수십만 원, 많게는 수천만 원까지 돈도 날리고 몸도 날리는 분들을 너무 많이 봅니다. 처음부터 제대로 치료를 받았으면 그렇게 될 것도 아니야. 진짜 별 것도 아닌데 치료 잘못 받아가지고 이런 피해자가 된 분들을 너무 많이 봐왔기 때문에 이런 거를 좀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야. 지금은 나는 해당 안 된다 하더라도 나중에 해당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저의 의도를 잘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버팔로 증후군, 버섯목 증후군 말씀드렸죠? 요거 유튜브랑 인터넷에 한번 검색해 보세요. 치료 어떻게 나오는지. 지방 제거. 왜냐면 이게 오래되면 이쪽에 혹처럼 튀어나오거든요. 지방 제거하고요. 뭐 지방 흡입, 지방 주사, 뭐 지방 녹이기 이런 거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는 목적은 뭐예요? 그냥 이 튀어나온 거 이거 없앤다는 거예요. 요거. 얘를 없앱시다. 지방을 없앱니다 하면은 얘가 매끈해지는 거야. 근데 보세요. 지금 이 매끈해지면 치료 다 된 거예요? 혹만 없으면 치료 끝입니다. 이런 거 치료 케이스 보면요. 전부 이게 뭐 혹이 사라졌습니다. 치료 짜자잔 이렇게 한단 말이야. 구조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만 쫙 없어지고 실제 구부정한 거 다 그대로인데도 이거를 치료가 끝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환자 입장에서는 돈 내고 이거 뭐 가격이 싸지 않겠지. 비싼 돈 내고 더더덕 해서 다 없어졌어. 그럼 분명히 다 좋아졌다 했는데 나는 계속 아파. 왜 이러지? 그럼 병원에 가면 이거 치료 잘 됐습니다. 이렇게 하고 만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환자가 미칩니다. 돈 주고 치료 다 했는데 분명히 치료는 잘 됐다는데 나는 계속 아파. 그러니까 이런 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이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어디가 어떻게 왜 문제가 생겼는지를 정확하게 보고 그걸 해결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북목 증후군, 일자목 이런 거 검색해 보세요. 다 무슨 얘기하냐? 턱 당기세요. 목 스트레칭 하세요. 목 여기 마사지 하세요. 이게 뒤로 가냐고. 안 간다니까. 유튜브에 무료로 공개하는 영상 같은 거야. 잘못된 얘기를 하더라도 뭐 무료고 이걸 한다고 해서 효과가 없을 뿐이지 뭐 목이 더 심해지는 건 아닙니다. 괜찮다 칩시다. 근데 만약에 내가 비싼 돈 내고 재활센터 가가지고 재활운동 받는다. 몇십만 원, 몇백만 원 내면서 재활치료 받는다. 재활운동 받는다. 근데 이런 거 하고 앉았다? 이건 잘못된 거란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제가 이런 정보를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항상 똑같습니다. 극소수의 사기꾼 병원과 극소수의 사기꾼 재활센터를 피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런 거는 일반인 분들은 잘 모르니까 제발 아픈 것만 보지 말고 아픈 원인을 찾아서 해결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치료를 받든 재활을 받든 결과만 치료하는 데구나. 여기가 왜 아픈지 원인을 찾아서 치료하는구나. 요거를 계속 고민을 하세요. 병원만 믿지 말고 재활센터만 그 고지고대로 믿지 말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조금만 생각해 보면요. 이거 두 개 구분하기 쉽습니다. 그러면은 얘는 피하고 또 잘하는 데는 이렇게 잘해요. 저 말고도 잘하는 데는 잘하기 때문에 얘들을 좀 없애야 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